안녕하세요. 부산 맥스웰 피부과 김태훈 원장입니다. 모발 이식을 받고 나서 모발이 자랄 때 원래 내 모발보다 곱슬로 자라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래 모발이 곱슬인 분들은 내 원래 모발이 곱슬이니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받아들이기가 쉬운데요. 그렇지 않고 원래 직모인 분들은 이식한 모발이 곱슬로 자라는 걸 보게 되면 당황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모발 이식 후 모발이 곱슬로 자라는 게 과연 모든 경우에 나오는 당연한 현상인지, 이유는 무엇인지와 어떻게 하면 곱슬로 자라는 현상을 줄이고 드물게 발생하지만 나타날 경우 너무 보기 싫어서 많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악성 곱슬 현상을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식 후에 곱슬로 자라는 정도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경도의 곱슬, 즉 초기에 약간 곱슬머리로 자라지만 2, 3년 지나면서 서서히 직모로 돌아오는 경우이고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체 이식 환자의 20에서 30% 정도에서 관찰될 정도로 비교적 흔하게 나타납니다. 문제는 영구적인 악성 곱슬, 즉 시간이 지나도 잘 돌아오지 않고 돼지꼬리처럼 곱슬로 남게 되는 경우인데요. 드물게 나타나는 경우인데 이 경우는 제모를 하거나 모낭을 제거하지 않는 한 교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식하는 의사 입장에서는 반드시 피해야 하고 모발 이식 부작용 중에 가장 심각한 부작용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식 후에 모발이 자랄 때 곱슬머리로 자라게 되는 이유를 앞에서 말씀드린 경도의 곱슬과 악성 곱슬로 나누어서 그림으로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악성 곱슬 현상은 모낭이 제 위치에 들어가지 못할 때 깊이 조절이 안 될 때 나오는 현상인데요. 보시면 모낭을 이렇게 채취를 하겠죠. 그럼 밖으로 나와서 이런 상태에 있는 모낭이 원래 깊이대로 이렇게 들어오게 된다면 여기서 모발이 자라게 될 테니까 저항 없이 직모로 자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요. 반면에 모낭이 깊게 이식이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깊게 박히게 되면 이 피부 쪽에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이 저항을 뚫고 올려다 보면은 아무래도 곱슬로 삐뚤빼뚤 자라게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자리 잡은 모낭은 다시 직모로 돌아오는 게 굉장히 어렵고요. 또 한 가지 악성 곱슬 현상의 특징은 이 깊게 박혀진 모낭 주변에 모낭염의 발생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생착률도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악성 곱슬인 모발이 많이 보이는 경우에는 모발이 듬성듬성하게 보이죠. 왜냐하면 생착률이 떨어져서 많은 모발이 중간에서 없어지니까. 그래서 곱슬머리도 나오면서 생착률도 떨어져서 모발의 밀도도 떨어지는 이중으로 고통을 받게 되는 현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악성 곱슬 현상은 수술 경험이 충분하고 꼼꼼하게 수술하는 의사에게는 쉽게 발견하기 힘든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술 중에 깊게 심어지지 않도록 섬세하게 깊이를 조절하고 수술이 끝난 후에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혹시라도 깊게 들어간 모낭을 다시 맞춰주는 레벨링 작업을 잘 해주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것이죠. 반면에 심하지 않은 초반에 잠깐 곱슬로 나오다가 직모로 서서히 바뀌는 현상은 자연적으로 이식받은 누구에게나 나올 수 있고요. 부작용이라기보다는 일시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수술 후에 일시적으로 초반에 곱슬이 나오는 이유는 모낭세포 활성의 저하가 제일 큰 원인입니다. 자, 모낭을 후두부 쪽에서 채취를 하죠. 이렇게 해서 몸 밖으로 나온 모낭은 허혈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영양 공급이 일시적으로 멈추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활성이 떨어지면서 마치 바람 빠진 풍선처럼 이렇게 모낭이 약해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식이 되게 되면 초창기에는 이렇게 좀 약한 모낭의 형태로 정상적이지 않은 활성을 갖고 있겠죠. 이러한 모낭이 정상적으로 혈액 공급을 받아서 원래 형태로 돌아올 때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이 과정에서 이 모발은 한번 빠지게 올라오게 되는데 이렇게 빠지고 다시 올라올 때 모발은 아무래도 활성이 떨어지고 힘이 없다 보니 정상적인 방향보다는 약간 약하게 미세한 곱슬로 자랄 수가 있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서 혈액 공급이 되고 모낭이 정상적으로 안착이 되면 모발은 직모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기존에 앞에서 나온 곱슬 모발은 그대로 있겠지만 이 모발은 자라면서 잘려 나가게 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원인으로 일시적으로
이식한 후에는 모발이 약간의 곱슬로 자랄 수 있는 것인데 이러한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되는 거죠. 자, 또 한 가지 원인을 말씀드리면 이식을 할 때는 이렇게 하나만 심는 게 아니겠죠. 이식을 할 때는 여러 개의 모낭을 이식하게 됩니다. 이때 이 미세한 상처들이 쌓이기 때문에 주변의 피부 조직은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딱딱해지게 됩니다. 이 피부 조직이 딱딱해지면 아무래도 이 모낭 주변에서 불규칙한 압력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모발이 휘어져 나오기 쉬워지게 되겠죠. 왜냐하면 모낭의 방향이 틀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모낭이 다시 부드러워지면 이 모낭이 정상적인 방향으로 이쁘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초반에는 곱슬로 자라다가 나중에는 직모로 바뀌어서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거겠죠. 이러한 두 가지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식 후에 모발이 약간 경도로 곱슬로 자라다가 나중에 직모로 바뀌는 이런 현상은 누구에게나 일시적으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낭을 채취해서 분리하거나 이식을 하는 과정에서 모낭이 물리적으로 손상을 받는다면 이러한 일시적인 곱슬거림이 좀 더 심하게 나타나고 오래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 깊이 조절에 실패했을 때 발생하는 최악의 악성 곱슬 정도는 아니지만 모낭을 채취하거나 이식할 때 간호사나 의사의 부주의에 의해서 미세하게 손상을 받는 경우는 생착이 되고 자라기는 하겠지만 모낭이 회복되는데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기간에 자라는 모발은 정상적인 경우보다 좀 더 심한 곱슬이 좀 더 오래 갈 수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모낭은 재생력이 매우 강한 조직이어서 약간의 손상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회복이 되어서 직모로 바뀌어 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약간의 모낭의 손상도 모낭을 다루는 의료진의 세심한 노력과 모낭 손상을 감시하고 조절하는 병원의 시스템에 의해서 얼마든지 예방이 가능하고요. 곱슬거림의 기간과 정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모발 이식 후에 모발이 초기에 일시적으로 곱슬로 나오는 현상은 이식받은 누구에게나 나올 수 있는 현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지지만 돼지꼬리처럼 심하게 곱슬로 나오는 현상은 명확한 부작용으로 경험이 많은 숙련된 의료진에게 수술을 받는다면 충분히 피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모낭 손상을 최소화하는 섬세한 수술을 하는 병원이라면 이러한 일시적인 곱슬 현상의 정도나 지속기간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식 후 초반에 곱슬로 자란다고 해서 절대로 놀라시거나 좌절하지 않으시면 좋겠고요. 모발 이식이 단순히 후두부 모낭을 빼서 탈모 부위에 심어주는 단순한 과정이니까 어떤 병원에서 심어도 결과가 비슷하겠지 생각하실 수 있는데 모낭을 손상 없이 섬세하게 다루고 깊이 조절을 정확하게 하는 등 여러 과정에서의 작은 차이들이 모여서 생착률이나 자연스러운 결과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실력 있는 의료진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좀 더 의미 있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